안녕,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두두님이 오래간만에 오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알바를 해서? 그 학교 과제 하면서 알바하면서 뭐 또 따로 뭘 배우고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자, 그래서 하도 오래전에 올 줄 알고 매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매번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 안 와서 또 접고 또 올려놨는데 또 안 와서 접고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왔으니 음, 두두님 그림을 좀 봐주는 걸로. 이 전에 올렸던 그림들도 보면서 너무 정말 잘 그리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림을 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긴 어디서 배웠겠죠. 안 배우고 아주 안 배우고야 이렇게 그리지는 못했겠지만 배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어쨌든 너무 그 모양만 주름만 음, 그리는 경향이 있다. 그 대상의 본질을 그려야 하는데 겉 모양들만 자꾸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묘사력은 상당한데 더 튼튼한 그림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그러고서 이제 그림을 좀 봤었어요. 그죠? 음. 아,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학원, 뭐 입시미술 학원은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모양은 정말 보고 따라 그리고 하는 묘사력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본적인 시지각 능력은 상당히 잘 가지고 있는데 그건 타고난 재능이죠. 근데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좀 뭐 좀 잘못 배웠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 잘못 배운 그 상태에서 이제 몸에 막 익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계속 껍데기를 그리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학원은 다녔는데 입시 미술만 하고 저런 걸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서 글쎄요. 근데 난 입시 미술도 별반 다르지 않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입시 미술이라고 그래서 뭐 대생을 무시하거나 화면 구성을 무시하거나 해부학을 무시하거나 막 선 쓰는 걸 무시하고 그리는 게 입시 미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왜냐면 나도 대학을 몇 번 다녔고 또 미술학원 선생을 10년이나 했어요. 했는데 그림을 배울 때도 이렇게 껍데기를 배우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과의 교수로 이제 20년을 넘게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만화 애니메이션과 학생들만 봐서 그런 건지 왜 요즘 학생들은 다 껍데기를 그릴까? 뭐 정말 90% 이상이 다 그렇게 그리니까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또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화 애니메이션과 학생들만 그런 거 아닌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회화과 그러니까 동양화, 서양화 조각을 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입체감을 잘 살려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야만 하니까. 근데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하는 친구들은 계속 예쁘게 그 관념적인 만화 캐릭터를 그리다 보니 모양만 따라 하다 보니 그 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모양만을 꺼내다 보니 어, 입체적인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워낙 평면적으로만 인지하는 것들을 보고 재밌어하고 그걸 따라 그리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개념만 계속 안착이 된 거죠. 그건 이제 잘못된 어떤 그런 습관,
이 들다 보니 그 고치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다 무조건 껍데기를 그린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조금 차원이 좀 다른 문제라서 오해를 좀 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2D, 3D라고 하는 요 디멘션에 대한 개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2D는 평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3D는 입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이야기를 좀 편협하게 받아들이면 마치 2D는 나쁘다, 입체만 옳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2D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또 서양화를 전공을 했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입체적인 그림보다 평면적인 그림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서양화는 기본적으로 전공이었지만 동양화 뭐 물론 이제 조소도 했었고요. 디자인도 뭐 했었고 또 뭐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뭐그 탱화 단청 뭐 이런 것도 또 좀 하고 등등 많이 했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만화 뭐 애니메이션 뭐 일러스트 이 안에 이제 포괄되어 있는 전체적인 제작 과정에 있는 뭐 캐릭터 디자인서부터 콘티 뭐 배경 뭐 다 해봤지만 오히려 나는 3D 쪽에 대한 감각보다는 2D 쪽의 감각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느낌이 그림이 그러니까 평면적인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근데 모르고 평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알고 평면을 만들면 평면적인 그런 작품들이 정말 뛰어난 작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을 주로 이제 나는 이제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있는 작품들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파워퍼프 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전형적으로 평면화된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평면적으로 그렸다 그래서 껍데기를 그렸다, 뭐 그렇다고 앵글을 무시하고 그렸다, 그렇다고 또 어떤 동작을 못 만들어내거나 뭐 이러지 않거든요. 어떤 앵글에서든 간에 상당히 자유롭게 액팅을 끌어가고 해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작품이잖아요. 뭐 덱스터 같은 작품도 그렇고 옆에 있는 게 이게 자니 브라보인데 자니 브라보도 상당히 평면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너무나 멋지고 데스행도 완벽한 작품들이고요. 이렇게 데포르메를 통해서 구현하는 이런 그 그림들이 정말 멋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학생들이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데포르메는 알고 변형한 게 아니라 그냥 관념적인 변형, 데스행을 잘 못하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과장하거나 생략하면 무조건 다 데포르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 그린 게 그 데포르메가 아니고 다 알고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평면적으로 또는 도형화하거나 약화시키거나 과장을 하거나 그런 거를 데포르메라고 하죠. 또 뭐 사무라이 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록 일본 그 캐릭터를 주인공을 하는 작품이지만 이 악당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한 이 캐릭터성을 평면으로만 다 살려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해부학적으로 보나 액션으로 보나 뭐 원근이나 뭐 공간감을 전부 다 평면에서 살리는 놀라운 작품이에요. 거기에 이제 조형성까지 뛰어나고
타이밍과 액션이 정말 멋지거든요. 그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내가 무조건 평면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평면적으로 만든 작품들이 훨씬 더 어렵고요. 훨씬 더 멋있고 조형에 대한 그런 미학적인 측면에서의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디자인적인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도형 언어 거기다가 이제 뭐 화면 구성은 물론이거니와 타이밍과 스페이싱도 정말 독특하고 다르거든요. 일본 작품에서도 평면적인 거를 따진다면 뭐 짱구는 못 말려도 사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예전 초기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잘 그리는 그림이죠.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잘 그리는데 의도적으로 평면화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도 이렇게 변형되어진 형태들을 코믹하게 그려내는 거 이런 것들이 어, 좋은 작품이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야마다군 같은 경우인데 완전 평면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작품이긴 한데 정말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이는 그 연기 연출, 스토리텔링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멋지게 와닿는 작품들이 썩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상당히 그 뛰어난 작품이고 그 연출력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인정할 수 있는 명작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본 작품이든 미국 작품이든 나라에 관계없이 평면적인 그림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초를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제 기본기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늘 내가 비유를 하지만 피카소가 그림을 못 그려서 큐비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피카소보다 더 뭐 드로잉을 데생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대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분해해서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큐비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추상화를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림을 못 그려서 추상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좀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X, Y, Z축 그 입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 그죠? 이 종이 연필을 기본으로 한 드로잉 기반의 그죠? 드로잉 기반의 그림들 이 안에 이제 다양한 게 있죠. 지금 여러분들 주로 하고 있는 이제 크로키 연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크로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스케치가 있기도 하고 뭐 소묘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또 뭐 정밀 묘사가 있기도 하고 단계별로 상당히 다양한 그림들이 있죠. 또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도 뭐 또 끌고 다니면서 그리는 컨투어 드로잉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용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상을 그리느냐 아니면 뭐 초벌로 그 밑그림을 그리는 에스키스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떤 걸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2D를 하든 3D를 하든 어쨌든 그 해부학적인 또 그 원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러고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어디서나 누구나 다 미술학원 입시 미술학원 선생님들도 다 보면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 해부학을 열심히 가리키더라고요. 원근법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투시도법에 대한 뭐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를 다 얘기하세요. 그럼 결국은 입시 미술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해부학과 이런 원근법을
기본으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만화 애니메이션 쪽만 껍데기를 그린다. 난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배울 때는 다 해부학과 원근법을 배우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입체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부학과 원근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만화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만 껍데기를 그릴까에 대한 게 지금까지도 나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추측하건대 그런 그림들만 평면적으로 그려진 그림들을 무작위하게 그냥 단순 묘사, 그냥 복사 수준으로 카피를 하다 보니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준 그 그림들처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생력을 키우고 기본기를 갖추고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껍데기만을 그냥 따라 그리는 거죠. 기본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진 결과만 가지고 모양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사무라이 잭을 보고서 대생을 해부학을 정말 철저히 공부를 하거나 조형을 공부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멋있으면 그냥 그 모양을 껍데기를 그냥 따라 그리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냥 혼자서 뺏겨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쉬워 보이니까 그냥 뺏기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뺏기니까 예쁘거든 귀엽거든. 특히 뭐 미소녀들은 그렇잖아요. 보면 내가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따라하니까 또 비슷한 것 같고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본인은 잘 판단이 안 될 테니까 처음 이제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면 만족스러워하고 그럼 난 잘 그렸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법을 배우거나 기초를 다지기 이전에 이미 껍데기를 계속 따라서 재미있게 예쁘게 그리는 그런 습관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기본기를 다지고 그러고서 그려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그냥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그림이 아니거든요. 내가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 여기 나온 이런 그림들, 이 평면적인 그림들이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초상화, 그러니까 똑같이 사진을 보고 그린 초상화보다 캐리커처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다들 캐리커처나 좀 변형돼서 그린 그림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초상화 똑같이 그리는 거, 그러니까 정밀묘사처럼 그런 초상화처럼 똑같이 그리는 걸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그린 것들은 아주 쉽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초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훨씬 더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입체적으로 그리는 똑같이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 똑같이 그린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는 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 대상의 본질을 충분히 분석 이해하고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작가관을 가지고 그걸 함축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또는 또 예쁘게 그리면 그걸 잘 그렸다라고 동기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작품들이 정말 어려운 그림이다.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해부학이나 원근법 물론이거니와 그 조형에 대한 또 연출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정말 10여 년 이상, 10년 이상을 정말 드로잉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단순히 받아들이면서 카피를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면 입시 미술이라고 꼭 그래야만 할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시 미술은 해부학도 무시하고 원근법도 무시하고 그렇게 그리는 게 입시 미술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도 입시 미술이라고 하는 그게 모두 다 그렇다면 서양화, 동양화, 조서, 뭐 디자인이 좀 평면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평면 구성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 분야가 그래서 그런 거지. 동양화도 조금 관념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조소를 하거나 서양화를 하는 친구들은 완벽하게 입체를 구현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미술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쪽의 친구들이 주로 평면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인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인체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디자인은 또 그렇게 인체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만화 애니메이션은 주로 이제 인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공간감이 없이 해부학이나 원근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제 그림을 그냥 예쁘게만 똑같이 그리는 그런 패단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데를 뭐 쫓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유튜버들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방식을 보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말씀들은 다 막 해부학 얘기를 하시고 원근감 얘기하시고 기본기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결국 자기들이 샘플로 보여주는 캐릭터를 그림을 그리거나 뭐 할 때 보면 다 껍데기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웹툰 작가들은 기본기가 있으니까 머릿속에다가 그 기본적인 걸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리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죠. 단순히 그 기본 틀을 잡은 것들만 안 보이는 것뿐이고 그냥 외형을 그리더라도 안에 그 튼튼한 그 골격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두두님도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에, 너무도 다 껍데기여서 그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겉을 타고 그리면서 그리고 있어서 안타깝다. 근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거든요. 이 껍데기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놀랍다.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그림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좀 더 생동감 있고 입체적으로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거리가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게 좀 너무 안타깝다. 여기도 지금 상당한 원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짧아 보인다 상체가 뭐 이런 거죠. 여기서도 그냥 다 똑같은 거리처럼 보이잖아요. 짧아 보이거나 공간이 그냥 단축되거나 사라져 버리고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좀 입체적인 그런 표현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난 또 그 두두님을 높이 사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많으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울 때는 쓸데없는 자존심은 좀 버려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내 능력을 키웠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 봐요. 자존감이 떨어지죠. 쪽팔리니까. 그러면 쪽팔리니까 또
안 보여주고 또 안 배우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존심, 고고 알량한 자존심을 하나 세우려고 안 보여주고 안 배우니까 계속 나고자 루저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존감 다 떨어지고 자기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럴 이유가 뭐 있을까? 어차피 배우는 것이 창피한 일은 아닌데, 정말 창피한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정말 창피한 거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특히 학생 때, 젊었을 때 드러내놓고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야 멋진 자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두두님은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정에 대해서 잘할 거예요. 잘할 수밖에 없고요. 자, 저저번에 두두님의 그림을 봐주려고 기다리다가 그냥 혼자 심심해서 좀 그렸어요. 그 남아가지고 혼자 그냥 연습 삼아서 그리다가 안 오는 바람에 그냥 접어놨던 건데, 그냥 봐도 이해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잘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린 거와 두두님이 그린 거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죠? 있다고 하면 얼굴을 조금 더 묘사를 한 거 정도. 그 다음에 발을 조금 줄인 거 정도예요. 그냥 사진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그려본 거라서, 그래서 별 차이는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린 것과 두두님이 그린 게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두두님이 상당히 잘 그린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뭐 평생을 그린 사람이니까 꽤 오랫동안 그렸는데, 두두님보다 몇 배를 내가 더 산 사람인데, 나하고 비슷하게 그린다는 얘기는 두두님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 그리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모양으로 봤을 때 형태는 비슷한데, 이게 팔이나 가슴이나 엉덩이나 무릎이나 발이나 이게 다 껍데기를 겉으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입체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가 밑에 있고 어디가 위에 있는지에 대한 그 레이어, 그 층 위가 분명히 있어야만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입체라는 건 뭐예요? 원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껍데기를 그려놓으면 어디가 가까이 있고 어디가 멀리 있는지 구분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그대로 그려보면 정말 겉을 타고서 어디가 겹쳐지는 곳이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선들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있다면 그나마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선들만 있어요. 이런 가슴선 이런데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껍데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공간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다 똑같은 거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근이 없다는 얘기죠. 다 똑같은 거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그렸을까요? 차이를 보면 다 겹치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이 겨드랑이도 이렇게 보면 이 대원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유방도 그렇고, 요 아래에 이제 그 광배, 그다음에 외복사근, 그다음에 이 옆에 이제 골반 옆으로는 뭐 대퇴 근막장근, 뭐 이런 식으로 껍데기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겹쳐져야 되는 그 레이어가 위에 있는 건지 아래에 있는 건지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무릎도 마찬가지죠. 무릎도 이렇게 올라와서 무릎은 당연히 슬개골이 있고 결절이 있고 하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고
요 뒤에 이렇게 그 대퇴 측근 쪽 앞쪽으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경골 쪽이고 뒤쪽으로 여기에 이제 비복근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뭔가 레이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런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를 그리다 보니 앞뒤가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어디가 나왔는지 어디가 올라왔는지를 알 길이 없이 그렇게 그리니까 결국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원근 입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렇게 앞으로 나온 분명한 이유를 알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논리는 간단해요. 그냥 껍데기를 안 그리면 돼. 그냥 각각의 덩어리를 그리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 이것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박스로 따진다고 하면 그죠? 이렇게 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로 그러니까 당연히 멀어지면서 좁아지게 되겠죠. 원근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원근에 맞게 멀어져야 되니 그럼 가까운 쪽이 레이어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가까운 쪽이 올라오면 결국은 저쪽서부터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계속.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근거리가 더 계속 앞에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밑으로 가니까 또 이렇게 겹쳐지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이 위로 겹쳐지면 돼요. 그 중첩되는 것들을 보면 중첩된 면이 앞쪽에 있는 겹쳐지지 않은 것들이 더 앞쪽에 있다고 인지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여기가 더 선이 위에 있으니까 엉덩이가 당연히 더 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여기도 당연히 허벅지가 더 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단순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껍데기를 그린다 그런 거죠. 그거 무시하고 그냥 겉을 타고 그냥 그리는 거죠. 줄줄줄줄줄줄 겉을 타고 계속 이어 그리는 그림을 그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올라가고 내려간 게 있는데 왜 계속 겉을 타고 이렇게 그릴까요?에 대한 거죠. 그것만 생각을 좀 바꿔주면 돼요. 제일 최근 그림도 싹 다 완벽 껍데기인가요? 그 완벽한 껍데기는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처음 그린 것보다 많이 낮았어요. 아까도 보여줬지만 처음에 그린 거는 정말 완벽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그거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습관을 금방 고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껍데기를 그려놓고 왠지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약간 칠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눈으로 봐도 어딘가가 겹친 부분이 있다는 거 정도는 인지를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이렇게 둘러가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지만 처음에 올렸던 그림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개선이 안 되고 있다가 아니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배우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 그 한 번 뭐 피드백 받았다 그래서 금방 좋아지면 그건 천재죠. 여기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형태는 다 비슷한데 요거는 지금 골반을 상당히 크게 그렸다. 내가 보기에는 상체와 요 골반의 그 상태를 봐서는 너무 좀 크지 않을까? 또 원근상 봤을 때도 음,
얼굴에 비해서 아래쪽으로 멀어져 가야 되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위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얼굴, 그죠?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슴이 있고 복부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겹쳐서 내려가는 거라서 원근으로 봐서도 골반이 그닥 뭐 클 수도 있지만 너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원근을 생각하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걸 생각해서 레이어가 이렇게 겹쳐가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를 그냥 그리기만 하고 입체적인 거를 이제 자꾸 이제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그 형태에 대한 그 시각 능력은 뛰어나서 잘 그리고 있다. 이제 그리는 방법만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가는데, 원근, 특히 이게 중첩된 덩어리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껍데기를 그리지 않으려면 위서부터 아래까지 줄줄 그리지 말고요.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덩어리를 그려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얼굴을 그리는데 얼굴을 그리면서 겉을 타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려요. 이렇게 위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 좌우로 그리면 안 돼요. 뭐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이렇게 껍데기, 그래서 껍데기가 되는 거는 바로 좌우만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앞을 생각하지 않아요. X, Y만 생각하고 Z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겉을 타고 그리지 말고요. 얼굴을 그린다면 얼굴을 먼저 다 그리세요. 세부적으로 묘사라는 게 아니에요. 얼굴의 형태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목은 목의 형태를 잡고요. 그 다음에 가슴은 가슴의 형태를 잡고, 그죠? 그 다음에 복부는 복부의 형태를 잡고,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덩어리를 먼저 잡아서, 골반은 골반의 덩어리를 잡고 허벅지는 허벅지를 그리는 거예요. 따로. 대신 이어서 하긴 그리긴 하죠. 뭐를? 전체의 흐름을 먼저 보겠죠. 그죠? 이렇게 전체 운동감을 봐서 처음에 그릴 때 전체적인 이 운동감을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검정색으로 그린 것처럼 덩어리를 잡고, 그런 다음에 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따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이렇게 전체 운동감을 잡고요. 내가 다만 그림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옆에다 긋은 거지만, 옆에다 긋지 않고 그 형태에다가 이제 큰 흐름을 바짝 붙여서 이제 그리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요 덩어리를, 그죠? 이렇게 덩어리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순서는. 근데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을 타고 내려오니까 그건 안 된다. 좌우 겉을 타고 내려오지 말고 완벽하게 입체적인 도형을 그려서, 그죠? 머리는 머리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머리가 한쪽만 이렇게 있고 반대쪽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렇게 그리니까 껍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목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거죠. 그 팔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도 이렇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삼각근을 그리고 2도 3도 그리고, 그 다음에 상완 요골에 이렇게 이 덩어리 하나하나를 위서부터 이렇게 그려 내려오는 거지, 그걸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껍데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거예요. 당연히 미술학원 선생님들이나 유튜버들도 맨날 설명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면
다 그런 설명 하거든요. 안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까처럼 박스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구관절 인형을 그려가면서 원통을 그려가면서 뭐 이렇게 나왔다는 둥 뭐 들어갔다는 둥 이런 설명 다 하시더라고요. 안 하지 않던데. 그죠? 이거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늘 지겹도록 그렇게 설명들을 하시더만. 그런데 왜 캐릭터만 그리면 껍데기를 그리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맨날 하는 게 이제 박스 드로잉이고 구관절 인형 원통형이고 막 이런데 왜 입체를 안 그리고 껍데기를 그릴까? 나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입시 미술만 해서 그렇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난 동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가리키는 그렇게 가리키니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요? 중첩에 대한 거는요. 그건 정말 연출미학의 기본이에요. 원근 내는 방법들이 수없이 많아요. 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뭐 작은 것보다는 큰 게 가까워 보이고, 그죠? 이렇게 멀리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 똑같은 크기라도 아니 뭐 더 작은 크기라도요. 이렇게 이게 아무리 크더라도 위에 이렇게 중첩돼 있으면 당연히 이게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큰 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가장 먼저 원근을 나타내는데 기본인데 그러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껍데기를 그려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어디가 앞에 나와 있는지를 모르죠. 몰라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배우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배우니까 그런 거고요. 특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비싼 돈 들여서 배우는데 정작 대학을 오면 그렇잖아요. 진짜 배움의 시작은 대학 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그죠? 전문 교육을 받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은 대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미술학원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입시 미술학원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니까 거기까지가 목적의 끝이에요. 근데 대학은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거니까 정작 배움의 본론은 본격적인 배움은 대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대학에 와서부터는 안 배워요. 이미 미술학원에서 돈을 다 쓴 거야. 그러니까 입시미술학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닥 그렇게 돈을 많이 들 이유가 없는데 엄청 또 비싸죠. 입시미술학원은 상당히 비싼데 돈을 다 쓰고 나서 대학에 와서는 정작 그냥 수업만 듣고 과제만 하고 그냥 졸업장만 따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 수업에서 다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여러 명을 두고 전문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냥 방향성만 제시해 주죠. 최소한의 가이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부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부학 공부를 알아서 하는 거지. 교수님들이 해부학을 하나 무슨 여기가 무슨 뭐 그 의과도 아닌데 그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대신해 주진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전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해 와라. 이렇게 해서 뭐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뭐 버스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조사해 갖고 오면 내가 보기엔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가성비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기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인데 목적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좋겠고 뭐 시간 대비를 따지면 뭐 KTX를 타고 가는 게 좋겠고 경비로 따지면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겠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서울역에서 도착하는 게 더 목적지를 가기에 편한 것이냐 아니면 강남 터미널에서 도착하는 것이 더 목적지에 가는데 더 편할 것이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분석하고 해서
잘 모르면 교수님한테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겠죠. 많은 이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조사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 버스표는 얼마고 몇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걸 제안하고 다른 방법도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어떻게 보면 또뭐 서울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그런 전혀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도 많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학술 연구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거나 하는 거지 일일이 가가지고 막 그걸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봐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가서 출석이나 하고 과제 하나 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됩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피미술학원에다가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다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는 넋 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든다라는 거죠. 대학에 와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좀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의 그 페이지도 보면 나름 뭐 입체적인 표현을 하려고 처음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이런 덩어리 여기 관절 같은 데를 좀 끊어보려고 생각을 해가면서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여전히 살짝 거는 그 라인이 무언가 좀 표현하려고 애는 써봤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겉에를 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겉을 그려놓고 마치 안에를 그렸는지 안에를 먼저 그려놓고 겉을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에 따로 안에 따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같이.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게 위서부터 이게 다 지금 똑같잖아요. 이렇게 계속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둘러서 지금 다 똑같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분명히 이 안에 라인을 근 흔적은 있어요. 그죠? 그 흔적이 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여기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나라면 분명히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레이어가 겹치도록 중첩이 되도록 이렇게 그렸을 텐데 그런 흔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먼저 그렸든지 뒤에 그렸든지 간에 어쨌든 이 선과 이 겉의 선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근데 따로 가면 안 되죠. 그냥 이게 이렇게 중첩된 선으로 떨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당연히 근육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근육은 연결이 돼 있지만 층 위를 층위 그러니까 그 덩어리를 구분해 주려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껍데기를 그리고 안에를 따로 그리느냐는 이거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선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위서부터 아래까지 어디나 지금 다 똑같이 그려져 있으니까 한 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농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진하고 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선도 그 뭐 멀리 있는 거나 가까이 있는 거나 다 똑같은 진하기 오히려 이런 데는 또 멀리 있는 데가 더 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건 좀 나아졌나요? 라고 얘기한 게 이건가요? 이게 조금 더 늦게 그린 건가요? 어쨌든 조금씩은 입체를 인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제 중첩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되고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근데 아직 이제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도 날짜로 보면 불과 지금 10일 정도 상관이잖아요. 그죠? 10일 정도. 어, 3월 18일에서 3월 26일. 그죠? 그 정도인데 이렇게 입체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는 지금 껍데기를 그렸지만 어쨌든 이런 데는 보다 더 입체가 될 수 있도록 중첩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몇 군데는. 그래서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나한테 그 팩폭기를 처음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많이 입체화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이는 거죠. 아까도 보여준 것처럼 처음에 보여줬던 거는 정말 완벽하게 머리 위서부터 발끝까지가 다 껍데기였었으니까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여기도 보면 분명히 이 안에 선을 그렸어요. 이걸 이렇게 그죠?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선들을 봤단 말이야. 봤는데 이상하게 선은 이렇게 겉을 타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왠지 더 그죠? 안에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겉을 타고 그리는 습관이 남아서 계속 겉을 타고 그린다. 근데 하여간 뭐 앞으로 갈수록 날짜가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이제 중첩된 것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서는 갔는데 겹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끊기는 했는데 잘 겹치는 거에 아직 두려움이 있나 봐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보니, 그죠? 그 여기도 지금 이 안쪽에 여기가 지금 그 봉공근이 타고 내려온 요 무릎 뒤쪽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비복근 그 다음에 뭐 가자미근에서 이제 내과 그 다음에 뭐 종골 뭐 이렇게 끊어가야 되는데 그걸 끊어가지 못하고 그죠? 끊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원근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기 이 허벅지서부터 저 발끝에까지는 그죠? 이 거리가 상당히 이렇게 원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원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한 선으로 이렇게 껍데기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줄줄줄 이어가서 그리는 거. 이어서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고치면 당연히 누가 봐도 올라오고 내려간 그 층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그냥 싸그리 그냥 끌고 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선으로 이어 그리니까 근데 이건 두두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늘 놀라워하는 게 내가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고향도 다르고 배운 학교들도 다르고 미술학원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림은 어쩜 다 똑같이 껍데기를 그리나 전국에 있는 애들이 왜냐면 대학은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죠? 난 그게 정말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생각하는 면이 난 오히려 그런 거예요. 난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그게 더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해요. 음. 전부 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어쩜 그리 다 똑같이 껍데기를 그릴까? 한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사진 자료가 많다기보다는 이렇게 껍데기를 그리는 사람들이 그 공유를 많이 하는 건가 보죠. 내가 자료를 다 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술학원 선생님들이나 유튜버들만 제가 타겟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작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튜브나 이미지를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따라하게 되고 잘 그렸다고 생각하니까 예쁘게 그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자꾸 따라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말로는 계속 입체를 설명하고 원근을 설명하고 해부학을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리는 방식을 보면 다 그렇게 껍데기를 그리거나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다만 색깔을 칠하는데 묘사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그리면 정말 비슷하게 그려요.
그런데 그 묘사 또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가더라고요. 전체적인 톤을 쫙 잡아서 밀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원근이나 볼륨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걸 잡아서 그리는 사람 거의 몇몇 안 되고요. 대부분 하나씩 그려 내려가세요. 이렇게. 이게 재주만 좋은 거예요. 재주. 재주는 좋은데 정작 그 좋은 장면, 화면, 좋은 연출을 하시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왜들 만화 애니메이션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왜 다들 재주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실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 나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어. 너는 뭘 잘하길래 그러냐고 또 누군가 그럴 것 같거든요. 아, 나도 잘 그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리지는 않는다. 한 구탱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진 않고요. 전체를 구성하고 해서 그림을 그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자면 안 맞으니까. 애니메이션은 더더욱이 뭐 한두 장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수백 장을 다 똑같이 그려야 하니까 한 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움직이는 수백 장 중에 이 머리카락 하나서부터 이거 다 묘사한다 그래서 전체가 움직임에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배경도 따로 그리는 부서가 있고 이 캐릭터 그리는 부서가 따로 있고 다 부서들이 다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장면을 여러 파트에서 나눠서 계속 그려서 마치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똑같이 그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라 하고 그냥 좋아하는 데부터 막 눈깔부터 막말로 막 눈깔부터 열심히 막 그린다거나 뭐 옷만 뭐 열심히 막 예쁘게 그린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예. 여러 사람들이 분업화돼서 일을 하는 그런 조직 체계다 보니까 포스 드로잉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예를 들자면 그때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톰과 제리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걸 다 껍데기를 그린 게 아니다는 거죠. 껍데기 털을 그린 게 아니고 이런 포즈 하나를 그리더라도 다 포스 드로잉을 한 거예요. 이 털 하나 그리는 것도 다 방법이 있고 얼굴 하나 그리는 것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데프롬의 변형을 할지라도 과장과 생략을 하더라도 그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아요. 네. 기본 틀은 늘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표정을 그리는 거지 내가 마구 그냥 털 하나씩 그려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그림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눈썹 하나까지도 전부 다 지침이 있는데 이게 정말 두꺼운 책으로 계속 매번 와요. 매 화수마다. 뭐 손 하나를 그려도 다 덩어리로 그려야 되고요. 발 하나를 그려도 다 움직임에 맞게 덩어리로 포스 드로잉을 해야 되고 이렇게요. 움직임을 그리려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을 먼저 포스를 먼저 잡아서 포스의 흐름을 잡아서 아크라인을 잡아서 수십 장을 먼저 그려놓고 그걸 연결시켜서 플리핑이나 롤링을 해서 그 크기나 그게 질량과 모양이 맞으면서 표정력이나 타이밍이나 이런 게 많은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이 됐다. 연출이 정말 괜찮다. 타이밍까지도 괜찮다고 하면 그것을 트레이싱을 해서 깨끗하게 떠내서 하는 거죠. 더구나 뭐 뛰거나 걷는 패턴도 똑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르게 뛰거나 걸으면 안 되죠. 톰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포스 드로잉을 해서 그 위에다 라인을 얹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클린업 깨끗하게 이렇게 러프하게 그린 처음엔 덩어리만 그렸던 것에 디자인을 얹고 그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그것을 라인을 클린업을 해서 깨끗하게 잡아서 이제 그때는 거기다가 이제 컬러링을 할 정도로 만들죠. 이렇게 이게 이제 트레이싱 한 거예요. 아까 러프하게 그린 그림에 덩어리로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드로잉 작화 상태가 최종까지 가려면 똑같은 그림을 각 부서에서 서너 번씩 그려요. 계속.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콘티에서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그리고 원화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뭐 원작에서 보고 감독이 보고 다시 동화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여섯 개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사이에 그 애니메이터가 한 번에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니까 러프하게 그렸다가 그다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렸다가 또 수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클린업을 하고 그 단계별로 적어도 서너 번 이상씩 그려요. 그러니까 콘티, 레이아웃, 원화, 동화 4개의 파트를 거쳐가면서 거기 그 안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두세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여간 뭐 10명 정도의 그 전문가들 손을 거치게 돼요. 그죠? 콘티를 그리면 콘티 라이터가 있고 콘티 디렉터 감독이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아웃을 하면 또 레이아웃 또 감독이 또 봐야 될 거고요. 원화를 하면 클린업 원화 작가, 원화 감독이 봐야 되고요. 동화를 그리면 또 동화 작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체킹하는 사람도 또 한두 단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그리는데 적어도 단계적으로 사람을 거쳐가도 10명 정도 거쳐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번 이상, 두세 번 이상씩 그리니까 20번 이상을 그려야 이게 결과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는 게 아닌데 다들 너무 그냥 결과만 보고 껍데기만 딸랑딸랑 그린다라는 거예요. 음. 그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결과적인 모양만 따라 그리냐? 왜 처음에 이런 것들을 왜 안 따라하느냐? 그게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죠?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모르니 알려주는 거죠. 그림을 그렇게 처음부터 껍데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스, 해부학을 공부하고 동물 해부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포스의 흐름을 잡아서 덩어리를 잡아서 질량과 모양을 유지한 채로 연속적인 타이밍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클린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려낸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그냥 껍데기를 따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드로잉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매번 너무 맹폭을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두두님 이해하시죠? 나의 사랑을 그냥 비난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림을 그려서 멋진 작품을 했으면 하는 선배 입장에서 애니메이터 선배 입장에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하여간 뭐 싫은 소리 잘 들으러 안 오세요. 근데 두두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죠. 자, 이것에 대한 포즈를 조금 설명해 보면 포즈를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진은 머리를 들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포스 힘을 주어서 상체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몸은 지금 전굴로 이렇게 휘어져는 있지만 그죠? 앞쪽으로 전굴로 휘어진 것 같지만 얼굴을 들어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포즈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쪽만 아직 덜 펴져 가지고 이렇게 예, 꼬부라진 것처럼 그죠? 요렇게 지금 라인이 잡히니까 그래서 지금 요 가이드를 갖다 놓고 보면 얼굴과 이 그 흉부에 대한 이 척추란다 그 늑골이 거의 일직선에 있어요, 그죠? 여기 요 라인이 여기에 그만큼 몸이 지금 서 있다라는 건데 지금 두두님이 그리는 것은 이게 지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쑥 거의 일직선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끌어올리지 못하고 지금 끌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훅 떨어져서 상당히 많이 접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접혀 있는데 길이는 안 줄었어요. 길이는. 그러니까 상체가 무지하게 길어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만약 푹 죽였다면 상체가 다 떨어져야 돼요. 얼굴이 훨씬 더 힘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왜냐하면 흉부를 뒤로 이렇게 뒤로 접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접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딱 봐도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길어요. 그래서 두두님이 그린 거는 길이로 봐서는 끌어올리는 포스가 맞는데 두두님은 이게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연기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밑으로 끌어내려서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팔 같은 데도 거의 지금 일직선으로 가까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일직선으로. 그러나 그 안에서도 지금 이 들어갔다가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상완 요걸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원근이. 일직선처럼 보이지만 원근은 상당히 심한 거예요. 근데 두두님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임의적으로 지금 자기가 이렇게 휘어놨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몸을 낮춰서 힘을 빼고 있어야만 이렇게 팔을 접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감으로 봤을 때 두두님이 그린 것은 사진과 달리 운동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전체적인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감을 먼저 잡을 수 있어야 세부적으로 지금 이런 걸 하나 이렇게 휘어다니니까 막 꾸글꾸글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막 그 형태 자체가 뼈가 다 이상해 보일 정도로 너무 왜곡돼 보여요. 사진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물며 내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그리기보다 이 무릎도 지금 상당히 돌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돌출되지 않았어요. 그냥 원만하지 않나 이렇게 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과격하게 살리고 있다. 특히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그러면 좀 보기가 좋지 않고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허벅지를 오히려 좀 약간 나오게 난 저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 굳이 너무 무리하게 굳이 그렇게 휘어서 들어가게끔 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과 그림은 좀 다른 문제예요. 사진을 똑같이 뺏겼다고 해서 좋은 그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그랬다 그러면 아마 화가들의 직업이 없었을 거예요. 사진이 생긴 다음에. 그죠? 사진이 훨씬 더 좋은데 똑같은데 굳이 그림을 왜 그리겠어요? 그럼 사진술이 발명이 된 이후에 화가들이 다 사라졌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사진하고 똑같이 그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늘 표현하기에 내 그림으로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난 두두님이 만약에 이렇게 상체가 떨어진 상태로 만약 연기를 했다 그러면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릴렉스하게 이렇게 상체를 떨어뜨리고 이런 포즈로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단순한 그 드로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연기 연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화면에 맞는 연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사진을 복사 카피하는 거의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사진을 두고 똑같이 그거를 분석해서 그릴 수 있는 묘사력이 없는데 연출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연출을 하기 이전에는 일단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묘사력이 먼저 필요하죠. 그죠? 묘사력. 이걸 바탕으로 연출력을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당연히 묘사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근데 묘사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을 분석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석. 그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묘사가 가능한데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포스가 끌어올라가는 동작을 끌어내려오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걸 바로 이제 시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림은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림은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두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림이 이상한 것은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묘사, 껍데기를 따라 그리는 묘사만 하다 보니까 보이는 그 대상을 더 멋지게 살려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배우면 된다. 배우면 얼마든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 그죠? 묘사, 표현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저렇게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팩뽑기에서 포스 드로잉을 원래 가리키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연출 때문에 그런 거죠. 연기 연출, 장면 연출 때문에 사실. 왜냐면 연출을 가리켜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나는 연출을 했던 감독 출신이니까 연기 연출, 장면 연출을 또 필요하다면 이제 스토리 연출까지 대학에서 수업을 그걸 이제 20여 년 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연출을 기반으로 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다들 와서 그렇게만 봐달라고 하니까 덧대서 이제 이런 연기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의 이 그림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먼저 번보다는 좀 많이 낮았다. 이렇게 겹쳤어요, 그죠? 지금 뭐 해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요 부분을 약간 겹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그냥 내려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한두 군데는 돼요. 다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전부 다 겹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묘하게도 하여간 껍데기를 먼저 다 그린 다음에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인식하려고 애는 썼다라는 생각은 어쨌든 들어요. 전체적인 그 포스를 보면 지금 머리를 그린 부분이 몸통에 너무 지금 짤짤막하게 붙다 보니까 이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어깨가 튀어나온 곳이 없어요. 목을 더 뒤로 뺐다는 거예요. 훨씬 더 뒤쪽에, 그죠? 훨씬 더 뒤쪽에 뭐 이렇게 내려보면 엄청나지 않나요, 이거? 여기 거의 여기까지 지금 머리가 와야 된다는 얘긴데, 그죠? 뭐 얼굴 아래쪽만 봐도 거의 지금 엉덩이 여기쯤에 턱이 지금 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거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나머지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좀 이렇게 커졌다고 치고. 그래서 이 뒤서부터 등이 이렇게 흘러내려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죠?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지금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그죠? 그 목이나 이 상체가 다 짜부러들었어요, 작아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 캠퍼스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율의 문제, 그다음 위치의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뭐 자꾸 몸통부터 먼저 그리기 편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를 기준으로 대부분 뭐 사람은 어쨌든 얼굴을 중심으로 하지 않나요? 얼굴이 어디 위치하는지 그래서 머리를 기준으로 전체 운동감을 먼저 잡는 거죠. 이렇게 몸통을 중심으로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봐요. 그 크게 먼저 보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 흉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골반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포스의 흐름, 포스의 흐름 이거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야 화면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머리의 크기는 비율, 그죠? 몇 등신인지를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머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화면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화면을 어디에다가 얼만큼 구성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려면 머리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 기린 사람들이야. 내가 발가락부터 그리겠다 그러면 발가락부터 그리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도 뭐 틱톡 영상을 뭐 하나 봤더니 뭐 가운데서부터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그렸는데 사람을 정말 똑같이 그려내기도 하고 한쪽서부터 뭐 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렸는데 사람을 똑같이 그리기도 하고 뭐 연필을 막 두 자루를 이렇게 막대기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렸는데 두 사람을 한꺼번에 그리기도 하고 쇼를 하더만요, 쇼를. 그런 거를 잘 그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화가가 됐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수백억 수천억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쇼를 하려고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문 교육을 받는 이유는 작품성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몸통을 먼저 그리든 발가락을 먼저 그리든 뭘 그리더라도 어떻게 잘만 그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좋은 화면을 만들려면 결국은 이렇게 전체적인 운동감을 먼저 잡아서 그죠? 전체 운동감을 먼저 잡아서 화면 구성을 먼저 하고 그죠? 캐릭터만 그리지만 캐릭터를 어디다 어떻게 그리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화면 구성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가 그냥 배경을 안 그리고 그 인체만 그리지만 이것에 대한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눈높이가 있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결국은 투시도법, 그죠? 원근법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눈높이. 그죠? 단순히 그냥 해부학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배경에 대한 그죠?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인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들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박스를 막 그려가면서 막 원근을 얘기하고 입체를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더만 근데 막상 그림을 그릴 때는 또 그렇게 안 하시니까 다들 정말 정확하게 어디 한 군데에서부터 이렇게 막 그려서 계속 내려오는 걸 보면 왜 저럴까? 전체에 대한 조화를 맞추는 거,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균형을 맞추는 거, 무게를 맞추는 거, 조형을 맞추는 이런 것들은 미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체육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나는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난 다 똑같다고 생각해. 다 분야에 따라 다 다르지 않아요. 동양화 서양화 조각이 그 재료가 좀 다르고 표현법이 다른 거지 조형 미학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예. 자기가 체계적인 이해를 가지고 좀 진지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꾸 예뻐요. 예쁜 것만 그리면 다 될 것처럼 자꾸 얘기해. 난 그래서 예뻐요라는 말이 너무 싫어졌어요. 예뻐요라는 말만 들으면 막 이제 막 그 경기가 일어날 정도라서. 자, 이것도 전체적인 걸 먼저 한번 본다고 하면 이 머리가 지금 발목 중앙에 있어요. 이 기본이에요. 예, 무게가 실려 있는 곳에 머리가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이제 머리가 한쪽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좀 다른 문제죠. 근데 양발 사이에 있는 경우라면 그 무게가 실려 있는 곳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발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운동감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 골반까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래도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와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기준으로 이 흉부를 잡을 때 또 이렇게 전체 덩어리를 먼저 잡고요. 그리고 살이 찌더라도요 뼈가 커지진 않아요. 뼈가 커지는 게 아니고 그 겉에 지방이 붙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게 크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엉덩이가 골반이 조금 더 나왔어야 돼요. 골반이 어쨌든 아까처럼 이 발들이 너무 좀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거라서.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두두님이 이걸 의도해서 바깥쪽으로 더 훨씬 더 뺏어놨다고 한다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포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의 중심보다 좀 나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쪽으로 쓰러질 거예요. 받치는 게 없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의자를 잡고는 있지만
의자를 잡고 있지만 어때요? 의자를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 검지 손가락을 살짝만 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더나 의자 끝에를. 그러니까 이건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야. 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발에 무게를 싣고 있는 거예요. 발에 무게를 많이 싣지 않으면 이 손으로 꽉 잡고 있어야 돼. 진짜 막 후두두두 떨어가면서 꽉 잡아서 여기에 포스가 들어가서 어깨가 올라가서 이렇게 훅 이렇게 꾹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이 이렇게 나간다면. 그죠? 발이 더 지금 두두님이 그린 것처럼 바깥쪽으로 더 빠지면 분명히 무게가 훨씬 더 이쪽 오른쪽으로 더 쏠릴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쏠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손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거나 여기 힘을 잔뜩 줘서 이렇게 스트레칭이 딱 될 거예요. 바로 그렇게 포스가 달라져요. 힘을 주는 줌으로 인해서 드러나진 현상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근육이 어딘가가 이완되거나 응축되거나 스트레치되거나 스쿼시 되는 것은 바로 그 포스에 의한 작용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포스 드로잉을 한다는 것은 그 힘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진 것도 포스고 힘이 많이 들어간 것도 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힘을 정확하게 읽고 그 불안정하지 않도록 무게감을 잘 살리고 운동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조화롭게 넣어야 되는 거지. 그걸 뭘 막 미친 듯이 막 몸통서부터 막 비비 꼬고 사실은 안 그런데 막 다 이렇게 막 더 튀어나오고 왜 다 미친 듯이 다 꼬고 있어야 되냐는 거지.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열받아요. 정말 무식한 거야. 그냥 무조건 힘만 쓰는 것이 운동이냐고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동선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운동은 무조건 힘을 주는 것이 운동인지. 그렇지 않아요. 권투하는 사람이나 태권도 하는 사람이나 쿵우를 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운동도 나도 다 운동 해봤지만 무조건 힘을 주라고 하지 않아요. 다 힘을 빼라고 하지. 연기를 할 때도요. 힘 빼고 눈깔에 힘 빼고 연기하라고 그러지. 온몸에 힘주고 연기하라는 감독이 어딨냐고. 그만 얘기하자. 더 얘기하면 그래요. 난 내 생각에는 오후 9시 45분. 큰일 났다. 아, 재밌죠. 나 흥분하는 거 보면. 예. 자, 그래서 좀 머리의 위치를 잡았다면 그 머리가 안정적으로 있다라는 이유는 무게가 맞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균형을 좀 잘 잡아서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조금 더 이건 좀 너무 좀 뻣뻣하니 그럴 수 있잖아요. 모델이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난 조금 더 그러면 운동감을 좀 더 주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나가서도 어쨌든 그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죠? 더 많이 꼬우면 또 비율이 또 좀 짧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힘을 릴렉스하게 힘을 뺐다고 하면 어느 쪽이 스트레치 스쿼시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릴렉스하면 이쪽이 훨씬 더 이렇게 스트레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접히겠죠. 이쪽이 반대편이. 그런 식으로 운동감을 잘 파악해서 그냥 단순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철저하게 더 계산을 더 좀 잘해서 바꿔야만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근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그려야 되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좀 짧아져야 돼. 이렇게 원근 때문에 그죠? 이렇게 더 짧아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팔도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쪽에 이렇게 더 올라가서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힘을 팔에다 많이 안 줬으니까 어깨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훅 올라가서 힘이 확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볍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힘이 팔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볼륨감을 조금 더 살리는 거야. 뭐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볼륨을 뭐 살려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게 중심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운동감과 그걸 안정적으로 그 운동감을 안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 무게 균형 이런 거를 한꺼번에 같이 계산하고 봐야 한다 이런 거죠. 뭐 이거 와상은 좀 어려운 문제지만 아까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죠? 일단 그 머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거는 잘 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껍데기를 쭉 그리면 이게 다 똑같은 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덩어리를 그릴 때 당연히 이 흉부가 이렇게 되어서 원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골반에서는 반대로 올라오니까 이 복부 이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멀어지고 여기서도 지금 발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발도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껍데기 이렇게 그리니까 팔도 자꾸 이상한데 크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삼각근과 이렇게 상완 아니 그 2두, 3두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봐야 그래야 덩어리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왔는지 그 입체적인 원근 이런 걸 보려면 중심선을 잡아가면서 큰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결국은 다 껍데기만 남아요. 모양만 남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그리면 말 그대로 정말 입체는 다 사라지고 모양만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그러지 않으려면 전체 운동감, 포스, 무게중심, 균형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이해가 되셨죠? 다들 뭐 감탄사만 했어요. 뭐 오, 아하, 뭐 이야, 킥킥킥킥. 네, 다 감탄사와 킥킥만 있네요. 네, 이해가 잘 돼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네. 저 일하면서 교수님 영상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익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죠?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서 선생님이라고 강사라고 그러셨나요? 교수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아 애니메이션 클린업이요? 그러니까 원화부서요. 원화부서 클린업 부서가 아니고 원화부서요. 일본 일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원화 파트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사는 한국 회사예요? 서울에? 몇 년 차세요? 클린업을 하고 있으면 오래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은 몇 년 했으니까 클린업을 할 것 같은데 원화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클린업만 1년이 넘은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은 거예요?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클린업 부서, 그러니까 원화 부서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애니메이션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원화부 가서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본기,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안 뽑겠죠? 요즘 또 애니메이터가 워낙 없기도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갑다라고 해야 되나요?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죠. 요즘 사람이 없어서 다 시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다 시킨다고 해도요. 실력 없으면 안 시켜요. 못 시켜요.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못 시키죠. 네.
내가 보기엔 어쨌든 홍익님이 실력도 있고 나름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웬만큼 재능이 있으면 막 원화를 좀 하라고 권유는 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너무 이제 애니메이션이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들 하니까 그래서 어 지금 홍이님이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 어 반갑기도 하고요. 그 만감이 교차가 되네요. 고맙다고 해야 되나 뭐 반갑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선배의 입장에서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후배들이 후학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감독이 돼서 좋은 작품을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 내가 그 하청 감독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창작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서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창작을 하기도 했고 지금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역시 산업적으로 어쨌든 뭐 그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능력을 잘 키우셔서 나중에 그 산업적인 그 기술을 바탕으로 창작 작품도 좀 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창작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너무 그 산업 현장에서의 그 경력, 노하우를 배운 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창작만 자꾸 하다 보니까 작품의 퀄리티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산업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창작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되면서 창작할 수만 있다면야 정말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작 능력을 가지고 정말 뛰어난 창작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로서의 그런 능력을 좀 키워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오세요. 정말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질문하시는 거에 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애니메이션 후배를 만난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지금 얘기하면서 그냥 슬렁슬렁 그냥 그림을 그렸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잡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게를 이렇게 발 여기다 디뎠는데 전면에 디뎠는데 대부분 이 코어가 이 발 뒤꿈치에 주로 이렇게 있어요. 아 영상 매일 보고 있어요. 아 바쁜 와중에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제가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자, 그래서 이 발 뒤꿈치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는 지금 뒤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리 양 다리에 관계없이 바깥쪽으로 지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머리가 꼭 중심에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만약에 나간다면 무게를 잡고 있는 곳에서 결국은 좌우가 무게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은 이 발과 이쪽이 머리와 팔이 무게가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요 포스, 요 이것 때문에 지금 중심이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그죠? 예, 무게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가면서 그림은 좋은데 처음에는 무게를 잡으려는 생각이 없이 그냥 모양을 그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안 맞아 보이고 그냥 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양만 남아 있고 원근이나 입체나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체를 먼저 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운동감 잡고 덩어리 잡고 그러고 나서 세부 묘사를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과정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다 정말 다 익으면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그려도 다 맞죠. 그러나 뭐 그 어떤 분야도 처음에 할 때는 정석으로 체계적으로 차근하게 기초를 다져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암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선들이 단촐해지면서 한 번에 거도 맞게 되죠. 내가 그릴 때도 이렇게 선을 많이 긋지는 않잖아요. 그냥 한 번에 걷더라도 전체적인 운동감과 덩어리를 맞춰서 그리듯이 이것도 지금 두두님은 이 상체를 숙였어요. 그죠? 이렇게 휘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거의 반듯하게 지금 거의 쓰다시피 상체를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서 들었어요. 두두님은 자꾸 숙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느낌을 아마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린 이 두두님의 그림은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복부가 지금 상당히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요 간격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 내가 볼 때는 이 흉부가 더 내려와서 가슴이 더 밑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죠? 여기 상체 요 위에 부분이 대흉근이 상당히 크고 가슴도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복부의 요 간격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요 위에가 지금 짧아지다 보니까 그죠? 요 위에가 지금 짧아서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숙이는 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그 길이가 좀 대충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뭐 그렇게 잘 잡았고요. 더 릴렉스하게 한다고 하면 팔을 피진 않고요. 구부렸으니까 그죠? 아까도 저 위에서 얘기했지만 만약 구부리면 팔도 약간 구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이는 아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금 슬쩍 힘을 빼고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약간 숙였으니 좀 릴렉스하게 숙였으니까 이 가슴도 훨씬 더 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잡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더 접히겠죠. 뱃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엉덩이도 조금 더 볼륨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가락에 지금 의도적으로 힘을 좀 많이 줬는데 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포스이긴 하지만 그냥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니까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야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림에서는 좀 편안하게 좀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그런 뭐 스포츠 포즈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얼굴이 앞에 나오고 등을 이렇게 숙여서 그다음에 발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럼 훨씬 더 좀 편안해졌죠. 그죠? 릴렉스하게. 그래서 비율, 운동감, 무게중심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다 계산이 안 돼요, 사실. 초보자 때는. 그래서 그리는 과정을 좀 잘 따라서 하면 좋겠다. 자, 이것도 지금 안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발에 무게가 실려 있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발가락이 좀 떴어요. 약간 그죠? 가만히 보면 이 한쪽이 떨어지고 이쪽 새끼발가락 쪽의 반대편에 거기가 지금 디더 있고 이쪽 엄지발가락이 있는 쪽은 약간 떴어요. 사진상 그림자를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균형이 안 맞아서 불안정하게 지금 띠뚱거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나는 해요. 띠뚱거리고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진을 찍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사진을 찍지 않고 가만히 만약에 내버려뒀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이 발을 디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 머리의 중심이 여기에 맞는 것 같지만 무게가 훨씬 더 이쪽 왼쪽이 더 무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로 보면 그래 머리 중심이 뒤꿈치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략 그런데 이쪽 팔의 무게보다는 이쪽 발의 무게가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서 머리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무려면 좀 불안정해요. 그래 띠뚱띠뚱 하는 순간을 찍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 내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무게를 잡지 못해서 분명히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발을 내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한 포즈라서 썩 좋은 포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그것을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사진을 그래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포즈, 그 대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만약에 더 안정적으로 만약에 포즈를 취하려면 훨씬 더 다리를 쭉 펴서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딱 다리를 딱 잡고 필요하다면 나는 이 다리도 더 구부려서 뭐 발을 좀 더 들거나 더 구부려서라도 이 팔을 이 무릎을 좀 이렇게 휘어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즈를 좀 잡고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무게가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불안하다. 내가 보기에는 좀 불안하다. 근데 지금 두두님은 지금 그리는 방식을 정확하게 지금 아직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무게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운동감을 잡고 뭐 그렇게 그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 능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운동감이나 그런 균형들이 조금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앞으로는 그림을 그릴 때 머리를 중심으로 정말로 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는 좀 와일드한 느낌의 포즈가 있고 어떤 거는 또 좀 섹시한 느낌, 어떤 건 단아한 느낌, 지적인 느낌, 중성적인 느낌, 뭐 여러 가지 그 모델에서 느껴지는 그 필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스, 그런 표현력 이런 것까지 배우려면 좀 꽤 걸려요. 그게 이제 연출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일단은 어쨌든 균형이라도 잘 맞출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운동감, 균형, 밸런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이렇게 발을 내려도 해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보지 말고 그냥 큰 흐름으로 보세요. 하나씩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유연하게 더 쉽게 멋지게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안 그러면 계속 조악해진다 그러나요 그림이? 그래서 큰 선을 써서 흐름을 봐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머리를 잡고요. 그래서 머리를 잡는다는 거는 이 무게 중심과 비율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운동감을 잡은 다음에 발도 이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있는지를 사실 보는 거예요. 내가 긋지 않아서 그런데 거 놓으면 어디가 눈높이가 있는지를 대충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부, 그 다음에 복부, 골반,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덩어리를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런 그림을 정말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잡아서 전체 흐름을 보고 그려야 되는데 근육이 하나하나 나온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그려버릇하면 이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요. 이 전체로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맞을 수도 없고 그림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들어간 하나하나의 볼록볼록볼록한 이것을 껍데기를 타고 그죠? 껍데기를 타고 그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음. 그래서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겉에를 좀 타고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아직 남아서 겹쳐진 거를 인식을 하면서도 그런 게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이렇게 껍데기를 그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그래서 그리는 과정을 좀 지켜서 그리면 전체 흐름을 그럼 안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그림을 멋지게 쉽게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막 칭찬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방법만 좀 바꿔주면 훨씬 좋아지겠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한 달 전에 그렸던 것보다 지금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죠? 그런 그림의 차이는 아마 인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2월 27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그죠? 정말 완벽한 껍데기를 그려서 표현한 그림인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그리는 이런 그림들은 상당히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변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훨씬 더 밀도가 좋아졌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두두님은 앞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정말 멋진 애니메이터. 근데 애니메이터가 될지 뭐 만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뭐죠? 나중에? 두디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 애니메이터요? 네. 애니메이터가 되려면 어쨌든 대생은 정말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고요. 애니메이션을 할 줄 알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배경서부터 레이아웃, 뭐 콘티, 콘티가 뭐 만화 웹툰 이고 일러스트 배경이 일러스트나 뭐 다르지 않고요. 캐릭터 디자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타이밍과 스페이싱까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시간 개념도 갖고 있고 영상이 그 최상위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영상을 할 줄 알면 다른 거는 정말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애니설툰이라고는 그 유튜브 채널도 와서 우리 회사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안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은 배울 가치가 있다. 영상 미디어 시대잖아요, 21세기. 그래서 영상을 배우고 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 배워라. 근데 그러려면 애니메이션을 배우려면 일단 뭐 드로잉은 당연히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기 연출, 장면 연출, 스토리 연출을 다 배워야 되니 배울 게 좀 많아서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배울 가치는 충분히 있으니 힘들더라도 좀 열심히 배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또 긴 시간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좋은 꿈 꾸면서 편안히 쉬시고 다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